맹구님, 네. 지금 이제 보면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네. 지금 관망을 해야 될 때다.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네. 맹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관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. 지켜보는 거죠, 이렇게 가격이. 그러니까. 네. 저는 이제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상황에 특히나 이제 수도권처럼 큰 지역들 있잖아요. 그런 지역들은 공부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주춤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좋은 날 오면 생각보다 빨리 푹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공부하기에 네. 공부해두기에 참 좋은 시기 아닌가라고 네. 생각을 하죠. 작은 도시들이야 뭐 일주일 공부하면 분석 다 끝나거든요. 수도권은 안 그래요. 한 1년 걸려요. 이런 시기에 공부 좀 해두면 어떨까 싶습니다. 좀 진부한 것 같아요, 공부. 근데 이제 공부, 맨날 다 공부하라고 하잖아요. 네, 네. 공부해야 된다.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네.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수도권을 좀 예를 들어가지고. 뭐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도 뭐 서울 하면 이렇게 25개 구가 있잖아요. 공부할 때가 좀 많이 있고 변화 사항이 많은 곳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. 뭐 일례로 네. 예를 들어서 신길 뉴타운이다. 신길 뉴타운이 서울에서 어느 구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을걸요. 관악구잖아요 하면 예 그렇죠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걸요. 이 느낌이 그 정도 느낌이니까. 네. 영등포구에 있거든요. 여의도. 네. 그래서 여의도 하면 영등포구 네. 좋은 곳이구나. 네. 이 인식이 있는데 신길하면 왠지 영등포구는 아닐 것 같고 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사실은 영등포구에 속하고 있고 이 친구가 지금 지하철이 어떻게 돼 있냐면 1호선, 7호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. 네.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려면 진짜 힘들게 돼 있어요. 갈아타기 엄청 불편한 거죠. 네. 근데 신림선이 뚫렸고 그 다음에 신안산선이 뚫릴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요렇게 있던 게 요렇게 선이 생기면 그 안에 신길 뉴타운이 있거든요. 네. 바둑판 안에. 되게 좋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물론 이게 아직 개통 하나 안 했지만 네. 개통할 여지가 이제 있다는 거죠. 이런 곳에 여기 원래 없었는데 지금 여기 앞으로 역세권이 될 옛날에 완전 비역세권이었는데 네. 역세권이 되는데 그 사거리에 재건축이 또 되려고 하는 아파트가 있네. 근데 얘가 또 역세권이 되네. 신길 뉴타운을 움직이네.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 친구들 공부하면 너무 재밌거든요. 근데 그게 신길뿐만이 아니라 많다는 거거든요. 생각보다 포인트가. 네.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공부할 때 야, 역세권 되는 지금 재건축도 있죠. 네. 신길 뉴타운 중에 요거 해제된 구역도 있거든요. 재개발인데. 네. 얘가 어떤 식으로든 뭐 진행될 가능성이 있잖아요. 그럼 그런 것도 볼 수 있죠. 그 다음 역세권이 되는 바로 1분 안의 거리에 야,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같은 것들도 검토해 볼 수 있고 할 게 많거든요. 네. 그렇게 좀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변화가 심한 것들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것들도 공부를 좀 해야죠. 강남부터. 네. 강남 같은 경우도 뭐 대치동, 청담동 뭐 쟁쟁한 곳들이 많잖아요. 네. 그 우리가 잘 모르는 변화상들이 많거든요. 예를 들면은 뭐 청담동에 갔다. 청담동 하면 사람들이 또 잘 모르겠지만 네. 거기를 대표하는 아파트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뭐 청담자이 이런 친구들. 청담자이가 있으면 서초에는 반포자이가 있다. 둘 싸우면 누가 이기냐? 네. 이긴다면 누가 얼마 정도 더 비싸야 되느냐? 이 서열화가 네.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. 누가 그 이겨요? 작업을 해둬야 돼요. 네. 누가 이기냐면 네. 과거부터 지금까지 항상 반포자이가 이겼어요. 지금도 이기고 있고. 네. 근데 그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10% 차이예요. 한 10% 정도 반포자이가 더 비쌌었다. 네. 이거거든요. 네. 옛날 10억 할 때 11억 했고 30억 할 때 33억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이다 이 말이거든요. 네. 앞으로 시간 지나면 똑같이 움직이겠죠. 근데 만약에 역전되면 어떻게 돼요? 하나를 사야 되겠죠. 너무 벌어지면 차라리 이걸 살 수도 있고. 네. 근데 그거를 이렇게도 비교해 볼 수 있지만 강남구 내에서도 또 비교해 볼 곳이 많거든요. 예를 들면은 대치동에 가면 우선미라고 하는 재건축 단지가 있고 네네 뭐 개포주공 1차 뭐 이런 네. 것들을 우라고 하고 네. 뭐 성경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약자만 딴 거예요. B는 뭐예요? 그는 미도. 네. 이런 친구가 신축이 되었을 때 나중에 저쪽에는 청담이랑 싸웠을 때 어떻게 시세가 변할까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미리 이제 상상을 하고 미래 시세를 예상해 보는 거죠.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다 완성되었을 때 서열이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되는지 그것들을 가까운 동네부터 그룹핑해서 다라락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뭐 청담동 갔다 그러면 청담 사이 바로 옆에 그 레미안 로이뷰가 있거든요. 네. 그 친구는 무조건 10% 싸요.
그 옆에 있는 또 아파트는 한 5%더 싸요. 네. 그러면 아 얘가 100이면 청담 자이가 100이면 옆에 있는 레미아는 90% 정도 가격 하면 되는구나. 근데 그 옆에 갔더니 다 부서놓은 막 토지 같은 게 있어요. 네. 지금 막 재건축 아파트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삼익이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롯데로 바뀌어요. 네. 얘는 신축이 됐을 때 기존에 있는 자이랑 얼마큼 가격 차이가 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. 연식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. 한 15년 차이 나요. 꽤 많이 나죠. 네. 그것들 연식 감안해서 똑같이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. 가격 차이가 얼마큼 내야 될까. 물론 브랜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네.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들을 평가를 하거든요. 아, 자이보다는 삼익이 그래도 연식 감안했을 때 얘가 평당 1억이면 만약에 얘는 평당 1억 2,500은 해야 돼 라는 어떤 걸 적어놔요. 네. 그 옆에 또 길 건너면 또 아파트 한 개 더 있거든요. 홍실이라고. 걔는 또 1대1 재건축이라서 더 좀 멋지게 지어요. 걔는 5% 정도 더 비싸야 되겠다. 이렇게 해서 서열을 쫙 다 해두는 거죠. 네. 이렇게 해놓고 또 걔랑 대치동이랑 비교하고 옆에 서초 반포랑 비교하고 건너가서 또 다른 지역 비교하고 그것들을 줄 쫙 세우는 거죠. 송파구 쫙 분석하고 서초구 분석하고 동작구 분석하고 한 다음에 내가 비교했던 것들을 다시 줄 다 세워. 이렇게 하면 얘가 현재 평당 뭐 5천이면 얘는 얼마 해야 돼.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는 거죠. 이 정리를 해둬야 뭐 기회가 왔을 때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근데 5%, 10% 이렇게 가격별로 차등을 두는 거는 네.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?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연식인데 네. 하나는 뭐 쌍용 브랜드고 하나는 자이다. 최소 5% 이상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. 똑같은 연식에 똑같은 세대수의 모든 조건이 똑같다고 하더라도. 네. 그래서 브랜드에 따라 5% 10% 차이 나야 되고요. 학교가 이제 얼마나 가깝냐에 따라 차이 나야 되고, 그 다음에 또 길을 건너냐 안 건너냐, 바로 옆에 중요한 상권이 있냐 없냐, 뭐 다 따져야 되는 거죠. 거기에 따라 퍼센테이지를 조금씩, 그러니까 연식에 또 조금, 세대수에다가 또 조금 해서 나만의 기준으로 그 격차를 만드는 거죠. 그럼 그 힌트는 좀 과거 가격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? 과거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사실은 아파트 3개를 딱 놓고 왜 얘는 평당 1억이고 9천이고 8천이지? 그것들을 역으로 계산해도 돼요. 아, 이 차이 때문에 이 정도 차이 나는구나. 그걸 가지고 다른 적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많이 떨어져요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. 같은 동네에 있는 애들은 같이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벌어지지가 않을 거예요. 근데 아까처럼 반포자이랑 청담자이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. 네. 반포가 팍 치고 갈 때도 있어요. 그럼 벌어져요. 네. 근데 만약에 그게 더 멀어진다, 지역이. 강동구, 나아가서 뭐 경기도 분당 가면 시세가 여기는 날아가는데 여기는 안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.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죠. 네. 그러면은 기회가 더 생기는 거죠. 영구님, 그러면 지금 서울은 네. 서열화가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? 아니면 아직도 좀 서열이 안 맞는 곳이 있나요? 아, 보통은 이제 상승하는 초입장은 서열화가 잘 안 돼 있어요. 네. 왜? 한 놈이 먼저 치고 나가니까. 근데 상승을 오랜 기간 한 경우는 거의 서열화가 돼 있어요. 이게 힌트가 이제 끊어지는 경우는 언제냐면 수도권이랑 광역시 또 A 광역시와 B 광역시끼리 비교를 하면 이거는 또 순위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. 지역이 멀면 멀수록. 그래서 보통은 수도권은 수도권끼리 많이 움직이고 네. 지방은 또 지방끼리 많이 움직이니까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또 비교해보면 또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죠. 하지만 지금 현재 수도권은 서열화가 어느 정도 돼 있다. 많이 돼 있죠. 그럼 공부하기 딱 좋긴 하겠네요. 아, 그렇죠. 그걸 이제 정답지를 딱 만들어 놓고 팍 벌어지면 나는 뭘 사야 되겠다 할 수 있으니까요. 좋은 얘기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. 한번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서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저는 뭐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보통 삼성전자가 이제 6만 하다가 뭐 5만으로 떨어졌죠. 그러다가 사람들은 이제 4만도 갈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6만을 회복해 버렸거든요. 이게 이제 다 뒷짐지고 관망하다가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저는 또 늦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좀 미리 해두면 좋을 것 같고,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의 경우는 저는 딱 2가지만 하시면 되는데, 첫 번째는 좁은 지역 내에서 아파트별로 그룹핑을 하고 그 친구들끼리 서열화를 만들어 두는 작업, 그리고 이 그룹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지역을 넓히면서 계속 만드는 거죠. 그렇게 해서 각각 서열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각 그룹을 대표하는 주자들끼리 또 비교를 해서 서열화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. 이 작업을 해두면 하나를 다 끌어올리면 수도권 전체가 서열화가 다 돼요. 심지어는 전국도 돼요. 네. 지역이 멀리 있지만. 왜?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적정 가격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.
이걸 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탁 치고 올라가면 이게 누군가 벌어져서 이게 기회가 딱 보여요. 그 다음 얘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게 보인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럼 얘가 왜 언제 치고 나갈 거냐, 이 부분은 교육은 그 미래 가치, 특히나 개발 호재에 의해서 얘가 먼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각 지역에서 좀 변화 사항이 많은 지역들, 그런 지역들을 미리 조사를 해두고 공부를 해두면 아, 나중에 좋은 시기가 왔을 때 이 지역부터 치고 나가겠구나,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죠.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좋은 선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피스!